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숙제 2번 수학함수 리스트, 다중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숙제를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번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 찾기. 정수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함수를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챕터 3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함수에 대해서 파이썬 함수는 df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원소가 2개 이상이라면 그 중에 가장 작은 인덱스를 반환한다. 다음에 헤더를 사용하라. definition, 함수의 definition이죠. index of smallest element, lst라는 인자를 받게 되고요.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죠. 사용자로부터 정수 리스트를 입력받고 위 함수를 호출하여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를 출력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쉘에서 파일을 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파일, 파일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든 거니까 이 함수를 부르는 것도 ex 10_8이라고 하고요. 자, 사용자로부터 그 정수의 리스트를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리스트는 input 정수 리스트 입력 이런 식으로 하고요. 스플릿 입력받은 문자열을 스플릿 하게 되면 문자열 리스트를 공란으로 구분된 문자열 리스트를 나타내 주고요. 이것을 인티저 리스트로 또 바꾸려면 for sin s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 문자열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이것들을 전부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면 정수형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수형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작은 원소의 가장 작은 정수의 인덱스는 index of smallest element라는 이러한 함수를 호출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index of smallest element라는 함수는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서요. 그 중에서 값이 가장 작은 거 일단 이 리스트에서 0번 값을 민이라고 놓고요. 인덱스는 0번이라고 합시다. 자, 포문을 돌려서 인덱스는 1번부터 시작해서 그 정수 리스트에 들어있는 랭스까지 레인지를 잡으면 이 레인지는 1번부터 마지막 정수의 인덱스 전까지 수열을 반환하고요. 그 i에 대해서 if 리스트의 i가 민보다 작으면 민은 리스트의 i가 되고 마찬가지로 인덱스도 i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덱스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8번을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un 모듈. 모듈 할 때는, run 모듈 할 때는 반드시 세이브를 해야 되니까 이 함수를, 이 파일을 뭐, 테스트 2, 뭐, 테스트 3, 뭐, 이런 식으로 세이브를 하시면, 자,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할 때 리스트를 입력을 받습니다. 1, 2, 3, 4, 0, 8, 마이너스 10, 55, 77,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다고 치면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정렬이 되었는가? 10.15번. 리스트 내 원소들이 이미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true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is sorte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수 리스트를 입력받고 이 리스트 내 정수들의 정렬 여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리스트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1, 1, 3, 4, 4, 5, 7, 9, 10, 30, 11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당연히 잘 가다가 맨 마지막에 11이 와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정렬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리스트를 입력할 때 1, 1, 3, 4, 4, 5, 7, 9, 10, 3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정렬이 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또 해보면 이번에는 10.15번 바꾸고요.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정수 리스트를 입력을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지우고 is sorted 정렬이 되었는가? 정렬이 되었다면 프린트 리스트는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리스트는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함수는 is sorted 함수를 만들어야겠네요. is sorted 함수는 리스트를 입력받아서 정렬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포문을 돌리면서 모든 인접한 그 원소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요. 하나라도 순서되어 있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리면서 이 레인지에 있는 원소들을 레인지에 있는 원소들을 0번 인덱스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전까지 인덱스를 가져와서요. 마지막 전까지. 왜 마지막 전까지 하냐면 비교를 할 때 i1하고 i 플러스 1번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 있는 것이 클 때는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이 항상 커야 되는데 하나라도 앞에 있는 것이 큰 게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false를 리턴하고 이 포문을 다 돌렸는데 리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15 이거를 run 모듈 하시게 되면 자, 정수의 리스트를 입력하는데 1, 1, 3, 4, 4, 5, 7, 9, 10, 30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한 번만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1, 1, 3, 4, 4, 5, 7, 9, 10, 30, 마지막에 11 이런 식으로 하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별표 3개짜리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게임, 콩기계, 오엽 배열 혹은 골턴 박스로 알려진 콩기계는 영국의 과학자 프란시스 골톤 경의 이름을 딴 통계 실험 기구이다. 이 실험 기구는 아래에 있는 그림 10.15와 같이 삼각형 보드와 이 보드에 골고루 분포된 못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못이 삼각형 보드에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드의 입구에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내려가면서 못을 건드리게 되는데 50%의 기회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려간 공은 결국 보드 바닥 부분에 슬롯에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랜덤하게 각각의 슬롯으로 공이 쌓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기계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사용자로부터 공의 수와 기계 내 슬롯 수를 입력받아야 합니다. 콩의 경로를 출력하면서 콩이 떨어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시오. 예를 들어서 그림 10.15의 B 에서 콩의 경로는 LLRR, LLR이고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이란 뜻이죠. 10.15의 B LLRR, LLR이란 뜻이고요. C번에 있는 것은 RLRR, LRR, 즉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콩이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슬롯상의 공들을 최종 축적한 상태를 막대 그래프로 출력을 하시오. 자, 다음은 프로그램의 실행 예입니다. 먼저 떨어뜨릴 공의 개수를 입력하시오. 예를 들면 5개. 그 다음에 콩기계의 슬롯 개수를 입력하시오. 슬롯이 8개. 8개란 얘기는 이제 왼쪽 오른쪽을 판단할 수 있는 거가 7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R, LR, LRR 뭐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아래에 있는 힌트를 보시면 이 슬롯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슬롯 내의 각 원소는 리스트 내의 각 원소는 이 콩기계 슬롯 내 공의 개수를 저장합니다. 각각의 공은 경로를 따라서 콩기계의 슬롯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경로에서 아래 개수는 볼이 떨어지는 슬롯의 위치와 같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LR, LR, LRR 이렇게 못을 7번 만났을 때 R이 4번이면 그 공의 슬롯의 위치는 슬롯 리스트 4번 네, 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RR, LL, LLL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2번, R이 2번이니까 슬롯 2번 인덱스 위치에 공이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을 5개를 지금 예제에서는 5개인데요. 5개의 공에 대해서 이 콩기계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첫 번째는 RRRR, R이 4번, RRRR, R이 4번, RRR, R이 3번, RR 2번, RRR 3번. 두 번짜리 그 2번 인덱스에 1개, 3번 인덱스에 1개, 4번 인덱스에 3개. 이런 식으로 콩이 5개의 콩이 떨어진 것을
이 막대 그래프 형태로 출력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지우고요. 함수의 이름을 ex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로부터 공의 개수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떨어뜨릴 공의 개수 입력. 그 다음에 슬롯의 개수는 n을 하나씩 붙일게요. evaluation input 콩기계 슬롯의 개수 입력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자, 거기 힌트에 나왔듯이 이 슬롯의 개수만큼 이 슬롯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콩이 하나도 없다. 0이 그 다음에 n 슬롯 이렇게 하시면 슬롯의 개수만큼 이 0이 이렇게 초기화되는 그러한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을 돌리면서 이 볼의 개수만큼 폼을 돌리면서 첫 번째 공이 어느 슬롯으로 가는지 함수를 만들어서 이 슬롯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떤 패스로 갈 것인지 패스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는 슬롯의 개수를 인자로 받고요. 슬롯의 개수를 인자로 받는다. 이 패스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패스라는 함수는 이 슬롯의 개수를 입력을 받아서 볼이 하나가 떨어졌을 때 몇 번 위치로 슬롯의 위치 인덱스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기 인덱스는 0이 되겠고요. 폼을 돌리면서 포문을 돌리면서 이제 랜덤을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랜덤을 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랜덤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되고요. 이 랜덤 모듈에서 랜덤 모듈이 갖는 랜덤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0에서 1 사이에 이 랜덤 함수는 0에서 1 사이에 실수를 랜덤하게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실수가 만약에 0.5보다 작다. 그러면 50%의 확률로 left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프린트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프린트라는 이 내장 함수는 한번 프린트하고 무조건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이 end라는 인자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0.5보다 작지 않다면 그때는 write, 마찬가지로 end는 하지 않고요. write가 됐으면, write가 나왔으면 인덱스는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인덱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연산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다가 1을 반드시 더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폼으로 다 돌린 다음에 한 줄 띄려면 이렇게 프린트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한 줄 띄게 됩니다. 그래서 return index 하게 되면 이 콩의 인덱스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스를 거치게 되면 이 콩에 랜덤한 인덱스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인덱스에서 이 슬롯이라는 리스트의 랜덤 인덱스에다가 값을 하나 증가시키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에 대해서 랜덤한 인덱스를 뽑아내서 슬롯에다가 값을 추가해 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잘 되는지. 이 메인 함수를, 이 EX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떨어뜨릴 공의 개수는 5개, 공 슬롯은 8개. 지금 조금 잘못됐네요. 슬롯의 개수가 8개면 이 레프트, 라이트 이런 것들은 7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L-1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떨어뜨릴 공의 개수가 5개, 슬롯이 8개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슬롯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또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하려면 이 슬롯 안에 맥스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맥스 인덱스를 알아야 되는데, 맥스 값은 내장 함수인 맥스를 써서 맥스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맥스 인덱스가 아니고 맥스 밸류가 되겠죠. 맥스 밸류는 이거를 다른 말로 맥스 하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값,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막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맥스 하이트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프린트를 할 때 이제 맥스 하이트에서부터 1까지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맥스 하이트가 예를 들어서 하이트가 3이었으면 3, 2, 1 0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맥스 하이트가 3이었다면 H는 3, 2, 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트, 제일 맥스 하이트에 있는 위치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콩을 슬롯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슬롯에 있는 개수만큼 포문을 돌리면서 슬롯에 있는 값이 이 하이트보다 작게 되면, 하이트보다 작으면 프린터를 하지 않고요. 즉 한 칸 공란을 띄게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한 줄 띄지 않게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맥스 하이트와 같거나 혹은 크게 되면 그때는 그 자리에는 프린트를 하는 거죠. 콩의 위치 5를 프린트를 하면 이제는 그 하이트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림을 포인트를 공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이트 그 위치에 해당하는 것을 다 출력을 하고 한 줄 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해보면 공의 개수는 5개, 슬롯의 개수는 8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은 R이 3개, 두 번째는 R이 3개, R이 3개, 그러니까 R이 3개짜리가 3개 있고요. RR 5개, RR 4개. 즉 3개짜리가 3개, 4개짜리가 1개, 5짜리가 1개,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콩기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해봤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11.1 열별 원소의 합계, 원소를 합하기. 다음 함수 헤더를 사용하여 행렬의 특정 열에 포함된 모든 원소의 합계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함수 sum column, 인자를 2개 받는데요. m은 매트리스일 거고요. 컬럼 인덱스를 인자를 받아서 각각의 열의 컬럼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을 합계를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3 곱하기 4 행렬 값을 읽고 각 열의 합계를 출력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실행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곱하기 4 행렬의 0번 행 0번에 대한 원소를 입력하시오. 하나, 둘, 셋, 넷. 0번 행의 원소 4개. 그 다음에 1번 행의 원소 4개. 2번 행의 원소 4개. 그래서 3행 4열. 그리고 나서 출력은 0번에 대한 원소의 총합, 1번에 대한 원소의 총합, 2번에 대한 원소의 총합, 3번에 대한 원소의 총합,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입력을 3행 4열 매트릭스를 입력받아야 되는데요. 매트릭스를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요. 3번 3행 4열에 대해서 3행에 대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처음에 3 곱하기 4 행렬의 행 이렇게 하고 format I 해주면 세 번 입력을 받게 되는데 인덱스 0번, 1번, 2번 여기 스트링 안에
이렇게 중괄호하고 0번을 쓰게 되면 마치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입력.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를 만드는데 for i는 s를 스플릿을 한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스플릿을 한 것의 원소에 스트링을 evaluation 인티저를 만드는 리스트를 만든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L에다가 출력한다.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2, 3, 4 여기 잘못 썼네요. 매트릭스였는데 잘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그만하시고요. 이렇게 매트릭스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각각의 그 열에 대해서 합을 구하게 포문을 또 돌립니다. 3행 4열이니까 4열에 대해서 프린트 열 총합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format j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sum column 매트릭스에다가 j번째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sum column 매트릭스와 컬럼 인덱스를 인자를 받아서 각각의 컬럼에 해당하는 값들을 서메이션을 합니다. 먼저 sum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for 매트릭스의 행의 개수만큼 sum 플러스는 각각의 행에 입력으로 받은 컬럼 인덱스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sum을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 0번 행의 값은 1.5, 2, 3, 4 1번 행의 값은 5.5, 6, 7, 8 2번 행의 값은 9.5, 1, 3, 1 이렇게 되면 각각의 0번, 1번, 2번, 3번 원소의 총합은 각각을 저런 식으로 구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번 숫자의 빈도수 세기 지정되지 않은 개수만큼 정수를 읽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서 2, 3, 40, 3, 5, 4, 마이너스 3, 3, 3, 2, 0 이렇게 입력하면 3이 가장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한 행에 모든 숫자들을 입력하고 가장 많이 나온 숫자의 개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들 숫자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 30, 3, 9, 3, 2, 4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9와 3이 두 번씩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경우에는 9와 3을 모두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지우고요. 입력을 받습니다. 정수 리스트 입력을 받고요. 이거를 인티저 리스트로 바꿉니다. evaluation is를 스플릿, 입력으로 받은 것을 스플릿을 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evaluation 해서 인티저 리스트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도수를 세서 각각의 정수에 대해서 빈도수가 몇 개인지 이것을 관리하는 자료 구조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딕셔너리 키값은 정수고요. value는 빈도수를 갖게 하는 그러한 딕셔너리를 하나 구성을 하고요. 각각의 정수에 대해서 빈도수를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리스트에 있는 모든 정수를 하나씩 끄집어내 갖고 만약에 이 정수가 딕셔너리에 있는 키값으로 존재한다면 그 딕셔너리에 있는 키값의 빈도수는 하나 증가시키는 거고요. 이미 있다면 이거는 이미 n 정수값이 딕셔너리에 키값으로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다면 처음 만들어야 되겠죠. 그 키값은 빈도수가 처음에는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빈도수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키밸류 쌍을 갖는 딕셔너리 형태로 각각의 정수값의 빈도수를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딕셔너리의 밸류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즉 빈도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 max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빈도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이 딕셔너리 items라는 내장 함수를 호출하면 키밸류 쌍을 반환하게 되고요. 키밸류 쌍이 이 부위가 맥스 카운트와 같다면 그때는 그 키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줄에 다 쓰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줄 띄고요. 맨 마지막에 프린트 한번 해주면 이렇게 한 줄 띄지 않고 공란으로 나타내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9, 30, 3, 9, 3, 2, 4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빈도수가 높은 게 3하고 9, 9하고 3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27 문제와 11.34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숙제 2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